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전자투표를 버리고 감사가 가능한 종이투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종이투표를 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없애려면 한국은 반드시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가 사전선거 폐지 함성으로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전자투표기를 생산하고 미 정부에 납품하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2020년 대선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선거 조작 혐의, 소송 그리고 언론의 온갖 왜곡 보도로 이 회사는 미국 정치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현지 시간입니다. 10월 9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주리주 기술사업가이고 세인트루이스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전 공화당 이사 스캇 레이언 데커가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미니언은 사라졌습니다. 리버티 보트가 모든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수합니다. 매각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라이언 데커는 개명된 회사 리버티 보트를 통해서 미국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티 나우는 또한 도미니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도미니언의 선거 관련 상품은 작년 27개 주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 유권자들이 사용했습니다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레이안 데커는 리버티 보트가 유권자들이 모든 투표용지가 정확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집계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종이 기반의 투명성, 보안, 단순성을 우선시하는 선거 기술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미니언의 매각은 트럼프가 미국 선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모든 투표용지로 전환하고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등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목표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트럼프에게는 명시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조작하는 도미니언 시스템이 사라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리버티 보트는 모든 국내 인력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여 100% 미국 소유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은 토론토, 덴버, 댈러스의 지사를 둔 캐나다 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새 회사는 캐나다에 계속 진출할 계획입니다. 리버티 보트는 선거 보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기 투표용지 도입 추진은 모든 투표에 대한 완전한 감사가 가능한 종이 기록을 남기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리버티 보트는 트럼프의 선거 공정성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시스템에 대한 제3자 감사를 활성화하여 주 정부와 국민에게 추가적인 독립적인 검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리버티 보트의 접근 방식은 미국 선거의 개방성과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국이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후 감사가 불가능한 전자투표를 버리고 선거 후 제3자의 감사가 가능한 종이투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종이투표를 하고 있으나 감사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관위가 감사를 하는 데 필요한 투표 명부를 제공하지 않고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선관위가 필요한 투표 명부를 제공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관위는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것 말고는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으나 현재로서는 사전선거 폐지를 위한 위법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선거로 국회와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력
수백만 명이 매일 국회를 포위하고 사전선거 폐지를 함성으로 부르짖으면 국회가 고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사전선거 폐지법을 만들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서 6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사건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발굴이 여호수아서 여리고성 이야기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 지역에 BC 7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여리고는 돌로 쌓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성이었고 성벽의 두께는 1m가 넘었습니다. 여리고 땅을 파내려가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불에 탄 재와 그 흔적이 있는 지층이 나오는데 불에 탄 곡식이 가득 들은 항아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리고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자유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사전선거 폐지를 외치면 이러한 광경을 국내 레거시 언론은 모른 척하겠지만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국내외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보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며칠, 몇 주, 몇 달 간다면 국회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전선거 폐지법을 만들 것입니다. 국힘의원 107명으로는 사전선거 폐지법을 만들 수 없지만 그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